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쌀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81회차에 들어온 챔피언스 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80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이 한 번이 이번 81회차로 이월이 됐고, 이번 81회차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 배당이 주어진 7경기는 제가 현미경 분석 1부에서 상세하게 다뤄드리고, 국내 배당이 나오지 않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현미경 분석 2부 영상에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무 그리고 다폴더 고배당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일요일 풋볼살롱 유튜브 membership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갓등급 전용 축구 프로토 3무 무자비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이 3무 조합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정배 주력 조합 2무 조합도 공유를 갓등급 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이 프로토에서 무승부, 무자비 조합을 주로 가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갓등급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최근에 무승부 결과들이 굉장히 나오지 않아서 이 풋볼살롱이 무자비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배 조합도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프로토에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양질의 무자비 조합픽뿐만 아니라 다폴더 그리고 역배당 조합, 축구 프로토 조합픽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픽보다 이 멤버십 전용으로 압축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고, 특히나 풋볼살롱 멤버십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갓등급 전용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한 장 더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고, 3,500명가량의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을 멤버십 전용 카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수 있고, 축구 승무패 분석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 전통의 풋볼살롱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카이라트 대 올림피아코스 경기인데, 단통픽으로 올림피아코스 승리, 초안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팀인데 유럽 대항전 DNA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처음으로 올라와서 지금 우에파 클럽 랭킹이 153등이고,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명문팀으로 우에파 클럽 랭킹 38등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치와 DNA는 올림피아코스가 훨씬 더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테르 원정 그리고 코펜하겐 원정에서 끈적하게 한 골차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에는 올림피아코스가 카이라트의 이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이고, 카자흐스탄 원정길이 상당히 고되고 체력적으로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카이라트의 승리까지는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이 카이라트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이 사트파예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리그에서 득점 2위를 달릴 정도로 카이라트의 핵심 측면 자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것은 카이라트의 공격 쪽에 있어서 상당한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엘카비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5경기 연속골 6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골잡이 대결에서도 올림피아코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단통픽으로는 올림피아코스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인테르 대 리버풀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인테르의 승리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버풀이 너무나도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인테르의 승리 많이 보실 것 같고 저 역시도 리버풀이 인테르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리즈 원정에서도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내주면서 3대3 무승부에 그쳤는데 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세트피스 지표가 상당히 좋지만 자국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확실히 세트피스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이 리즈전에서도 리즈의 세트피스에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0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이 리버풀이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자국 세리 A 기준으로 크레몬의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6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인테르의 세트피스에도 리버풀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 돌풍팀 이 코모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도 인테르가 3위, 리버풀이 5위이기 때문에 전혀 밀리지 않는 인테르라는 점에서 충분히 리버풀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리버풀의 원정 흐름만 보시더라도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2승 1무 5패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리버풀이 지금 아르네 슬롯 감독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선발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는 리버풀의 레전드 선수인 모하메드 살라 선수 역시 공개적으로 감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상당히 라커룸 분위기까지 좋지 못한 리버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기력과 분위기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초안픽으로는 인테르의 승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첼시 경기. 이 경기는 무승부 바치고 가면서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말에 통수를 쳤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 원정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80회차 2월에 1등 공신이 됐고 첼시 같은 경우에도 본머스 원정에서 0대0 상당히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로 통수를 쳤기 때문에 양팀 모두 통수의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3승 1무 1패로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고 첼시 역시 3승 1무 1패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경기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도 첼시가 12등, 아탈란타 16등으로 별 차이가 없는 양팀의 유럽 대항전 최근의 경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상승세를 탔다가 엘라스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다는 점, 첼시 역시 최근에는 원정에서 상당히 경기력 기복이 심합니다. 1승 2무 1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 저하가 있는 첼시라는 점에서 아탈란타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저는 무승부까지 일단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슬라비아 프라하 경기. 이 경기는 토트넘을 한번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브랜트포드와의 홈 경기에서 조금은 우려스러웠지만 깔끔한 승리를 거뒀는데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 7번을 이어받은 사비 시몬스라는 선수를 영입을 한 바 있는데 이 시몬스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입성 이후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마침내 주말 브랜트포드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데뷔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으로서는 야심차게 영입을 한 이 사비 시몬스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살아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우에파 클럽 랭킹을 비교해드리면 토트넘이 23등, 슬라비아 프라하가 48등으로 토트넘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슬라비아 프라하 체코팀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세게 받는 반면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토트넘이 그래도 홈에서 잡고 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4번 경기는 토트넘을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경기 PSV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이 경기 초안픽으로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빌바오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원정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원정에서 최근 모든 대회 2승 3무 그리고 5패를 당할 정도로 원정만 가면은 이상하게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득점이 4골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PSV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직까지 역습에 의한 실점이 0골로 역습 수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아틀레티코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5골로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PSV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골로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아틀레티코에게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는 아틀레티코가 11위 그리고 PSV가 18위로 근소하게 아틀레티코가 높지만 PSV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모나코 대 갈라타사라이 경기,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 갈라타사라이 승리 역배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나코 쪽이 정배이고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 모나코가 42위 그리고 갈라타사라이가 46등으로 근소하게 모나코가 높지만 최근에 모나코가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브레스트 원정에서 점유율을 60% 가져갔지만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전방 쪽에서 공격수 안수파티 그리고 벨로건 같이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공격수들의 부상 여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모나코의 상대팀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는데, 특히나 갈라타사라이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돌아왔고, 이 오시멘 선수가 주말 리그 경기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확실히 이름값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모나코가 안수파티나 벨로건 같이 핵심 공격자원들이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갈라타사라이는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2골을 넣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전방 공격수의 퀄리티와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갈라타사라이가 우위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 모나코가 모든 대회에서 1승 1무 3패 상당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퇴장 역시 3경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기력이 불안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 갈라타사라이의 우위를 점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위니용 대 마르세유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마르세유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지만 초안픽으로는 위니용의 승리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갈리는데, 위니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평균 점유율이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데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확실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르세유가 주도권을 주면서 이 공격을 조금 더 활발히 펼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마르세유가 우에파 클럽 랭킹이 43등, 위니용이 47등으로 양팀의 우에파 클럽 랭킹,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의 경험치와 DNA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원정에서 딱 4승을 거뒀고 4승 6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굉장히 승패가 갈리는 빠꾸 없는 흐름 속에서 모나코와 마찬가지로 마르세유 역시 원정에서 퇴장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 위니용이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위니용의 평균 점유율은 상당히 낮은 팀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무려 5골로 프랑크푸르트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역습 실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챔스에서 역습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 마르세유의 이 날카로운 역습에 충분히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위니용의 저력을 믿어보는 이유는 위니용이 원체 최근에 유럽대항전 무대에서 경험치를 많이 쌓았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34%의 점유율만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정도의 체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마르세유의 원정 경기력 기복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마르세유의 단통 승리만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경기라는 점에서 조합픽으로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열된 축구 승무패 81회차 국내 배당이 주어진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전체 공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국내 배당이 나오지 않은 8번부터 14번 경기, 나머지 7경기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 전용으로 현미경 분석 2부에서 경기력 위주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